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은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느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고, 그런데 검찰은 언제 알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만나서 언제 이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근데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15년 만에 만났대요. 15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신앙님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그 패닉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15일 날 만났는데 그 전후로도 계속 접촉을 한, 특히 만난 다음에는 거의 매일 문자까지 주고받은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직후에 이제 그 검찰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인터뷰 전인 지난 2021년 여름쯤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 신 씨가 방문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 씨 오른 것을 사무실 직원이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일 인터뷰 직후에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검찰이 지금 입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두 사람이 만나서 녹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그날 이틀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대장동에 대한 의혹이 물론 지방지를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일간지에서 이 뉴스를 톱 뉴스로 다루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음 날 바로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때 김만배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산당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바로 이때 김만배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은 15일 날 이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씨가 또 이 신 씨를 만나기 하루 전날인 14일에는 그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했다, 지금 이 점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를 해지하고 새 번호를 개통했는데 이제 나한테 수사가 온다, 본격적으로. 뭐 인지했을 상황이 크겠죠. 이 기존 기기에 대해서 지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폐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망치로 그 기존 휴대전화를 내리쳐서 파기를 하고 불까지 태웠는데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김만배 씨에게 보내준 그 기록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잘 없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상황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돈도 그 후에 줬죠. 후에 줬죠. 예, 1억 6천. 그렇죠. 예.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뭐 이어서 곧바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예. 그 후에 닷새 뒤에 그 은행 계좌로 1억 6,200을 줬어요. 그래서 예. 1억 6,500만 원의 그 책 3권을 산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만배 씨도 그렇고 신앙님 씨도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그동안에 연락을 안 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그 김만배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니까 거기에 신앙님 씨의 명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럼 15일 처음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거냐? 그렇게 물어서 화천대유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름에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언론재단을 만들 것이다 하는 걸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언론재단 얘기는 이미 그 2021년 3월부터 오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앙님 씨를 전혀 안 만난 상태에서 신앙님 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인재단을 만들려고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후 맥락을 보면 이미 2021년 3, 4월 이 정도부터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 간에는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뭐 이런저런 굉장한 이제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9월 15일 인터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여름에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이건 이제 뭐 대략 확인이 되는 일정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왜 자꾸 9월 15일에 우연히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처럼 김만배 씨, 신앙님 씨가 말을 맞췄을까? 예. 이건 뭔가를 숨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부분에 지금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신앙님 씨는 내가 연락했다. 어떻게 요즘에 잘 사는지.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달력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김만배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는요. 자, 월요일 날 대장동 본격 보도가 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한테 부탁해가지고 휴대전화 망치로 부수고 불에 태우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증거를 빨리 하나라도 없애려고. 그런데 우연히 15년 만에 20년 만에 옛날 선배 신앙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요?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맥락상 이 흐름이 이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 바쁜 와중에 우연히 만나서 지금 옛날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요,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의 지금 진술들은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신앙님 김만배 씨가 지금 진술하는 거, 자기네들이 15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일단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만나갖고 이 공작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 그럼 핵심은 일단은 나온 걸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재단 이사장으로 시켜주겠다. 법인카드. 그다음 이런 얘기, 돈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달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뜨문뜨문 나와서 지금은 종합판으로 우리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신앙님식은 공작의 대가를 요구했을 겁니다. 김만배는 돈이 많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김만배가. 그러면 그 대가 중에 이거를 나중에 들통이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책에 하나 썼는데 책을 한 번 그렇죠. 썼는데. 예, 책의 대가냐 아니면 무슨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이사장 앉혀주고 그것도 그냥 허울 좋은 재단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법카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할까? 아니면 그걸 통으로 다 달라 나한테 다 주세요. 예를 들어 책값으로도 주고 뭘로도 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도 바보가 아닌 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 이 상황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석연치 않고 강한 의심이 드는 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건 수사기관이 이제 진상을 규명할 거고요. 다만 이것이 정파적으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흘러서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정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말하자면 정치 공작이다.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이 있다. 이거는 섣부른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예, 민주당 관련성은 아직 드러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 본질은 없어지고 진상 규명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정치적 공방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국민의힘에서도 섣불리 이거를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나가는 건 매우 경솔한 것이고 또 섣부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론 보도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녹음 파일에서도 이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커피 누가 타준 거야? 누가 타준 거야? 물어보니까 커피를 어떻게 조우영이가 이 윤석열이랑 마셨겠어. 커피는 그냥 직원이 타준 거래. 그리고 박모 만났대. 박모 검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그 부분을 쏙 뺍니다. 그래놓고 마치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는 것처럼 대선 3일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투표장에 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앙림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뉴스타파의 콘텐츠나 보도나 이런 종합적인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자, 신앙림 씨는 사실 언론노조 위원장을 2번씩이나 역임을 했고 많은 기자들,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일부 존경도 받았던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 기자가, 그런 대기자가 저 젊은 기자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요? 제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저런데 연로가 됐다는 것이 부끄러운 장면이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어떤 소통을 하거나 뭐 같이 무슨 이런 공작에 참여를 했다 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김만배 씨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림 씨는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면 김만배 씨가 어찌 보면 저 문제를 가지고 신앙림 씨를 이용한 측면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좀 더 돼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뭘 의심하냐면 신앙림 씨가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는데 뭘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림 씨가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을 하죠? 그거는 오히려 김만배 씨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저는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있는 증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한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사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데요. 한국일보 8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은 신앙림 씨가 김만배와 인터뷰 전후 긴밀한 소통을 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만지작거린다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김만배, 신앙림 두 기자가 함께 근무했던.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 청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일단 분명한 거는 그 명예훼손이 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일단 돈 받았잖아요. 기사 써주고 돈 받았잖아요. 뭐 책값이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그냥 주장이고. 주장일 뿐이지.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 그건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 아마 영장 청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